서울 강남의 한 요양원 앞, 늦은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조차도 이곳에 서 있는 세 남매의 무거운 마음을 밝혀주지는 못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손에 든 요양원 안내 책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4시간 간병 서비스, 전문 의료진 상주, 균형 잡힌 식단 제공.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형,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둘째 딸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 없는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셋째 아들 현수는 묵묵히 요양원 입구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82세의 어머니 박순례 할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지난해부터 걷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고 혼자서 목욕하는 것도 위험해졌습니다. 자식들은 교대로 어머니를 돌봤지만 각자 직장과 가정이 있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요양원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이곳이 어떠세요? 준호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요양원 건물을 올려다보셨습니다. 5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시설도 좋아 보였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좋긴 한데.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호텔처럼 깔끔했고 접수처 직원들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나와서 시설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그리고 24시간 응급실도 있어요. 복도를 걸으며 둘러본 요양원은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넓은 방에는 조절 가능한 침대와 개인 화장실이 있었고 식당에서는 영양사가 계산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걸으며 마주친 어르신들의 표정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방은 어떠세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시며 깨끗하네라고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떤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할머니가 60년 넘게 살아온 집의 뒷마당 감나무와는 달랐습니다. 원장님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 체크를 하고 오후에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있습니다. 노래교실, 원예치료, 미술치료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점점 더 조용해지셨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먹어보라는 제안에 가족들은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은 맛있고 영양가 있게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몇 숟가락 드시고는 수저를 놓으셨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 그래요라고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식사를 거르신 적이 없던 할머니의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할머니는 잠시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곳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집이 더 좋을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자식들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가족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과연 이것이 정답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인 돌봄과 편의시설은 분명 필요했지만 어머니의 마음까지 돌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집은 30년 전에 지은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요즘 집들에 비하면 낡고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부터 시작해서 자식들의 돌잔치, 졸업식, 손주들의 100일 사진까지 6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추억의 갤러리였습니다. 이 사진 좀 봐. 준호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야.
얼마나 의젓해 보이던지.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며 아직도 그때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셨습니다. 큰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둘째. 딸이 간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자랑스러움, 막내 아들이 첫 직장에 다닐 때의 뿌듯함. 모든 순간들이 이 집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는 20년도 더 된 낡은 소파였습니다. 가죽이 일부 벗겨지고 쿠션이 푹 꺼진 곳도 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가장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이 소파에서 아픈 자식들을 간병하기도 하고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소파 옆 창문으로는 뒷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저 감나무도 이제 나만큼 늙었네. 할머니는 창문 너머 감나무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그 감나무는 이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할아버지가 심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 키만 했던 나무가 이제는 2층 창문까지 닿을 만큼 자랐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려서 온 동네 아이들이 감을 따먹으러 왔던 추억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면 할머니만의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냉장고 위에는 각종 양념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벽에는 수십 년간 사용해온 조리 도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국자로 얼마나 많은 국을 끓였는지 몰라. 할머니는 낡은 국자를 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몸살을 앓으면 끓여주던 북어국,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만들던 떡국, 손주들이 놀러오면 해주던 계란찜까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에는 손주들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 색연필로 그린 할머니 초상화, 물감으로 그린 무지개 그림까지. 할머니, 이거 저 그린 거예요. 손주들이 놀러 올 때마다 자랑스럽게 가리키던 그림들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이 그림들을 볼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방에는 오래된 화장대가 있었습니다. 50년 전 신혼살림을 차릴 때 할아버지가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거울은 조금 흐려졌지만 아직도 할머니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는 할아버지의 유품들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시계, 만년필, 그리고 할머니께 써주신 편지들까지. 베란다에는 할머니가 직접 기르는 화분들이 가득했습니다. 장미, 국화, 봉선화, 나팔꽃까지.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는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이 꽃들은 내가 매일 물을 줘야 살아. 할머니는 화분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화분들에 물을 주는 것이 할머니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거실 장롱 위에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미소가 담긴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영감아,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해. 혼자 사시는 할머니에게 할아버지는 여전히 가장 가까운 대화 상대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할머니에게는 단순한 물건이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60년의 세월 동안 쌓인 추억과 사랑, 그리고 삶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요양원의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도 좋지만 이곳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익숙한 냄새, 편안한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해가 뜰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베란다의 화분들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얘들아, 잘 잤니? 화분들에게 말을 걸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은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후로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큰손자 지훈이가 여름방학을 맞아 할머니 집에 머물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지훈이는 컴퓨터 게임보다 할머니와의 시간을 더 좋아하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지훈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가 왔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계란찜을 만들어주시며 할머니는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는 지훈이의 눈빛도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계란찜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요? 지훈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해주는 거랑 완전 다르네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너희 엄마한테 요리 가르쳐 줬는데 아직 멀었어.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즐거웠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호 부부와 미영이, 현수까지 모두 할머니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요리 정말 맛있어요. 며느리가 칭찬하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너희들이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식사 후에는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이의 학교 이야기, 준호의 회사 일, 미영이의 육아 경험담까지. 할머니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면 젊었을 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릴 때 이야기해 주세요. 지훈이가 졸라댔습니다. 할머니는 6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시집 올 때는 이 동네에 집이 몇 채 없었어. 논밭이 대부분이었지.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들은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상상해 봤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뒷마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평상을 놓고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쐬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저 감나무감이 익으면 정말 달콤하단다.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심어준 나무거든. 할아버지 이야기도 해주세요. 작은 손녀 은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들려주시며 가족들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 이웃들을 정말 많이 도우셨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들은 가족의 뿌리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를 봤습니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함께 웃고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이 배우 참 연기 잘한다. 저 사람 우리 동네 사는 사람 닮았어요. 사소한 대화들이 할머니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집에 돌아간 후에도 할머니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혼자 계시지만 온종일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분들에게 말을 걸며 하루를 정리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내일도 이런 날이었으면 좋겠다. 요양원에서는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은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공유하는 일상의 행복. 그것이 할머니에게는 어떤 의료 서비스보다 더 소중한 치료였습니다. 가족 회의가 열린 것은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도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교대로 어머니를 돌보면서 동시에 전문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방문 요양 서비스라는 게 있대요. 전문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거예요. 이 제안에 모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집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다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스케줄을 조정해서 더 자주 어머니를 뵈러 와야겠어요. 저는 주말에 와서 드릴 수 있고 형과 누나도 평일에 번갈아 가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돌봄 시스템이 시작됐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김 간호사가 오셨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였던 김 간호사는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주셨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짠 음식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님, 우리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세요. 다만 무릎 관절이 좀 안 좋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김 간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이 가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이요양보호사가 오셨습니다. 60대의 자상한 이요양보호사는 할머니와 나이가 비슷해서 금세 친해지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덕분에 좋아요. 어제 손주가 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할머니와 요양보호사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이요양보호사는 할머니의 일상생활을 도와드렸습니다. 목욕을 도와드리고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우며 가벼운 집안일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화분에 물을 줄까요? 아니야, 그건 내가 할게. 매일 해온 일이라서. 할머니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배려하는 섬세함이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토요일에는 미영이가 와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일요일에는 현수나 준호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그냥 이렇게 너희들과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가족들은 할머니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동네 산책을 하기도 하고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고마워. 그래도 내가 직접 고르고 싶어. 눈으로 보고 골라야 맛있는 거 알 수 있거든. 할머니는 여전히 독립적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새로운 돌봄 시스템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요즘 어머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김 간호사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니까 훨씬 활기차세요. 이요양보호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이세요. 손주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정말 반짝거리세요. 전문가들의 관찰을 통해 가족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할머니도 새로운 돌봄 방식에 만족하고 계셨습니다. 간호사님과 요양보호사님도 좋고 무엇보다 우리 집에서 너희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좋아.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의 돌봄이 할머니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와 가족의 사랑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형태의 노후 돌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머니의 다락방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 안에는 젊은 시절 할머니가 그렸던 그림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수채화로 그린 풍경화, 연필로 그린 인물화, 그리고 색연필로 그린 꽃 그림들까지 50년 전의 작품들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이 그림들 정말 예쁘네요. 손녀 은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할머니 집에 놀러온 은지는 우연히 다락방에서 할머니의 그림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화가셨어요? 은지의 순진한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화가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젊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시집오고 아이들 키우느라 그만뒀지. 할머니는 오래된 그림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옛 추억에 잠기셨습니다. 할머니, 그럼 다시 그림을 그려보세요. 은지가 신나게 제안했습니다. 저도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할머니랑 같이 그려요. 손녀의 밝은 제안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손도 떨리는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할머니, 나이는 상관없어요. 우리 학교 미술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림은 마음으로 그리는 거래요. 은지의 순수한 격려에 할머니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지는 할머니를 모시고 동네 문구점에 갔습니다. 수채화 물감, 붓, 스케치북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붓을 잡으셨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잡는 붓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선을 그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할머니가 실망하시자 은지가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할머니, 처음이니까 당연해요. 저도 처음에는 삐뚤삐뚤했어요. 며칠 동안 할머니는 매일 조금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선 긋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꽃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셨습니다. 뒷마당의 감나무를 보며 그린 그림은 비록 서툴렀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림 그리시는 거 보니까 정말 좋으시겠어요. 미영이가 할머니의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실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후 할머니는 눈에 띄게 활기차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뭘 그릴까? 하며 설레어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할머니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손떨림도 많이 줄어들었고 색감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이 그림 정말 예뻐요. 은지가 할머니가 그린 장미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프로 같아요. 할머니는 그림을 그리며 옛날 추억들을 되살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20살 때 처음 할아버지 만난 곳이 어디인지. 아니, 할머니는 젊은 시절 할아버지와 처음 만난 공원을 그리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벚꽃이 피는 봄날이었는데 참 예뻤어. 가족들은 할머니의 작품들을 집안 곳곳에 걸어두었습니다. 거실에는 감나무 그림을, 주방에는 꽃 그림을, 계단에는 풍경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집이 미술관 같아졌네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작품으로 가득한 특별한 미술관이요. 할머니의 그림 실력이 늘자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순례 할머니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신다더라. 이웃들이 할머니의 그림을 보러 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 현관에 걸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이웃의 부탁에 할머니는 기꺼이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김간호사도 할머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림 그리시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도 취미 활동이 치매 예방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전시회도 해요. 은지가 신나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그림들 모아서 동네 문화센터에서 전시회를 여는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런 날이 온다면 정말 좋겠구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을 되찾고 창조의 기쁨을 느끼며 무엇보다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개인적이고 특별한 행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집에서 지내시면서 가족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안전 문제였습니다. 특히 계단에서 넘어지실까봐, 욕실에서 미끄러지실까봐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할머니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찾아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계단 안전장치였습니다. 현수가 일요일을 이용해서 계단 양쪽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계단 오르내리실 때 이걸 꼭 잡으세요. 그래, 고마워. 이거 있으니까 훨씬 안전하구나. 할머니도 손잡이가 생기자 계단 이용이 한결 수월해지셨습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샤워 의자를 놓았습니다. 미영이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제품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앉아서 샤워하시면 훨씬 안전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익숙해지니까 편하네. 할머니는 새로운 욕실 환경에 금세 적응하셨습니다. 거실과 침실에는 센서 등을 설치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실 때 넘어지실까봐 걱정이었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 덕분에 안전해졌습니다. 이거 참 신기하네. 내가 일어나기만 해도 불이 켜져. 할머니는 첨단 기술에 감탄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할머니를 위해 침실에는 전동 침대를 들여놓았습니다. 리모컨으로 머리와 다리 부분을 조절할 수 있어서 일어나고 눕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제 TV 볼 때도 편하고 잠들 때도 편해졌어. 할머니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주방에서는 가스레인지를 전기 인덕션으로 교체했습니다.
깜빡하고 불을 켜놓으실까봐 걱정했는데 전기 인덕션은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어서 안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법이 어려웠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편하네. 할머니도 새로운 요리 도구에 적응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간단한 운동 도구들도 준비했습니다. 이요양보호사의 추천으로 탄력밴드와 가벼운 덤벨을 구입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근력 운동이 돼요. 매일 30분씩 가벼운 운동을 하시니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셨습니다. 베란다에는 간이 리프트를 설치해서 무거운 화분들을 쉽게 옮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꽃 가꾸기가 훨씬 쉬워졌어. 할머니는 여전히 화분 돌보기를 즐기실 수 있었습니다. 자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복용하시는 약들을 관리하기 위해 요일별 약통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치 약을 미리 나누어 넣어두면 깜빡하고 약을 안 드시거나 중복으로 드시는 일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참 편하네. 내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 호출기도 목에 걸고 다니시게 했습니다. 작은 펜던트 형태라서 부담스럽지 않았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버튼 하나로 가족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네. 집안 곳곳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고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들에는 안전 패드를 부착했습니다. 작은 배려들이지만 할머니의 안전에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고마워. 가장 중요한 것은 할머니의 자존감을 지켜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계속 하실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은 그대로 두고 위험할 수 있는 부분만 도와드리자. 가족들의 원칙이었습니다. 2달 정도 지나자 할머니는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셨습니다. 안전장치들이 있으면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편해졌어. 너희들 덕분이야. 작은 불편함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집에서의 생활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해졌습니다. 새로운 돌봄 시스템이 자리 잡아가면서 가족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부담이었습니다. 방문 간호 서비스, 방문 요양 서비스, 각종 안전장치와 편의용품 구입비까지 합치니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가계부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 이대로 가면 우리 가게에 무리가 올 것 같아요. 현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있고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가족들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경제 문제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미영이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지원 제도가 분명히 있을 거야. 며칠간의 노력 끝에 미영이는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아, 좋은 소식이 있어. 미영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어머니 나이와 건강 상태로는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방문 요양 서비스 비용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대. 가족들은 즉시 할머니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머님, 혼자서 목욕하시기 어려우시죠? 네, 요즘은 좀 힘들어요. 평가 결과 할머니는 3등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3등급이면 월 한도액이 126만 원이네요. 본인 부담금은 15%니까. 준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어요. 그 가족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시는 수준의 돌봄을 받으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요양보호사가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머님, 돌봄 바우처라는 것도 있어요.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미영이가 다시 주민센터에 달려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소득이 기초연금뿐이니까 바우처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담당 공무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돌봄 바우처 신청도 완료했습니다. 월 20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세무사인 친구를 통해서는 의료비 공제에 대한 정보도 얻었습니다. 어르신 의료비는 세액 공제 혜택이 있어. 간병비, 의료기기 구입비, 약값까지 다 영수증 모아두면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어. 준호는 그동안 버린 영수증들이 아까웠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된 집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이 있어요. 재산세도 상당 부분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혜택이 있는 줄 몰랐네요. 가족들은 가계 지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돌봄 비용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형제들이 능력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형이 40%, 저랑 현수가 각각 30%씩 부담하는 게 어떨까요? 미영이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할머니께도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경제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실게요. 미안해, 내가 짐이 되는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께서 우리를 키워주신 건데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죠. 할머니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꼭 필요한 것만 도움을 받을게. 할머니의 배려심 깊은 마음이 가족들을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돈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지역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들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실버 체조교실, 노래교실, 무료 건강검진까지. 어머니, 내일 복지관에서 건강체조교실 있는데 가보실래요? 그래, 좋지.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어. 3개월 정도 지나자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각종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가족들이 체계적으로 분담하니 처음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됐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겠어요.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집의 편안함, 익숙한 환경에서의 안정감.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경제적 지혜와 가족의 사랑이 만나서 진정한 노후 돌봄이 완성된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뒷마당의 감나무에는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할머니가 기르시는 국화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풍경이 할머니에게는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손자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이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이야. 내가 이렇게 집에서 너희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요양원을 둘러봤던 그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면서도 익숙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는 다시 그림을 그리는 기쁨을 찾으셨고 매일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김 간호사가 정기 방문을 위해 오셨습니다. 덕분에 아주 좋아요. 요즘 그림 그리는 재미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할머니의 대답에서 진심 어린 행복감이 느껴졌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요양보호사도 할머니의 변화에 놀라곤 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뵐 때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웃는 일도 많아지시고 말씀도 많아지셨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할머니와 요양보호사 사이에는 진정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자식들과 손주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그린 그림 좀 보여주세요. 미영이가 부탁하자 할머니는 기꺼이 오늘 완성한 풍경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우와, 할머니 정말 잘 그리셨네요. 식사 시간은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 그리고 뒷마당에서 딴 상추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역시 우리 집 밥이 최고야. 준호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음식도 맛있었지만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은 정말 특별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뭐 그릴 거예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너희들 얼굴을 그려볼까? 우와, 정말요? 저 예쁘게 그려주세요. 손주들과의 대화는 할머니에게 가장 큰 활력소였습니다. 밤이 되어 가족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할머니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혼자 계시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의 여운이 남아 있었고 내일 또 만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영감아, 나 정말 행복해.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잘 커서 나를 이렇게 잘 돌봐주니까.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올리는 할머니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화분들에게도 하루 인사를 드렸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예쁘게 피워줘서 고마워. 내일도 잘 부탁해. 매일 밤 화분들과 나누는 대화는 할머니만의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식물들을 돌보며 느끼는 생명의 소중함이 할머니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우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에 화분에 물을 주고 그림을 그리고 간호사님과 요양보호사님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평범해 보이는 하루였지만 할머니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요양원의 편리함보다 집의 따뜻함을, 전문적인 시설보다 가족의 사랑을 선택한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화분들과의 인사, 그림 그리기, 가족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순례 할머니의 늦깎이 화가 도전기라는 제목으로 할머니의 그림들이 전시됐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였지만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런 그림을 그리시다니. 그 칭찬의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할머니는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다시 붓을 잡을 수 있게 해준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이 집에서, 이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씀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이날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 대신 집에서 돌봐주기로 결정해줘서 정말 고마워. 만약 요양원에 갔다면 이런 행복은 느낄 수 없었을 거야. 자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1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어머님, 작년보다 컨디션이 훨씬 좋아 보이세요. 정신적으로 안정되시고 활력이 넘치시네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니까 그런가 봐요. 할머니는 이제 동네에서도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저기 그림 그리시는 순례 할머니 가신다.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도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요양보호사 이 선생님은 할머니를 담당한 지 1년이 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돌봐봤지만 이렇게 밝고 행복해 하시는 분은 처음 봐요.
역시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약인 것 같아요. 전문가의 시각에서도 집에서의 돌봄이 할머니에게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 간호사님도 비슷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봐도 어머님의 상태가 정말 안정적이에요. 혈압, 혈당, 모든 수치가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정신 건강이 너무 좋으셔서 치매 위험도 현저히 낮아졌어요. 전문적인 돌봄과 가족의 사랑이 만난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겨울이 되어 할머니의 82번째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생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손주들의 축하 인사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고마워. 내가 이렇게 행복한 생일을 맞을 수 있어서.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할머니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이런 행복한 시간이 계속 이어지기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가족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해.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어. 할머니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화려한 시설이나 편리한 서비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익숙한 공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자신만의 취미를 통해 느끼는 성취감, 그리고 매일매일의 소소한 행복들. 이것이 바로 진짜 노후의 행복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다. 자식들이 나를 집에서 돌봐주기로 결정해준 것이 최고의 선물이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서 이 행복을 더 오래 누리고 싶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과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양원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 집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가정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경우라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 반대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한 곳에서는 상상 이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지금도 할머니는 매일 아침 화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손주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기대와 설렘으로 채워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고 우리 모두가 꿈꾸는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요?